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김대중의 입장. (1964년에) 들어와서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 파병은 야당과 학생 세력의 격렬한 저항을 유발한다. 이런 대결의 전단을 연 것은 소위 정신적 대통령 윤보선 민정당 대표였다. 윤 대표는 1월 14일 국회에서 한 정책기조연설에서 박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상 문제를 또 들고 나왔다. 그는 박 정권의 주변에는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한 뒤 과격한 표현을 구사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오늘날의 이 현상은 반공을 위하여, 부패 일소를 위하여, 부정선거 근절을 위하여, 민생고 해결을 위하여 박 정권을 타도할 혁명을 정당화할 사태가 아닌가에 대하여 본인은 박 정권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한다. 윤 대표는 최두선 총리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 의석에서 일어나 자신의 질문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장경순 부의장이 "그곳은 말하는 데가 아니요" 라고 소리쳤고, 젊은 차지철 의원은 책상을 치면서 흥분했다. 민정당 대변인 김영삼 의원은 박정희 씨가 연설할 때는 야당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데 왜 시끄럽게 떠들어? 라고 했다. 격양된 공화당 의원들은 결석한 김종필 의장을 불러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들은 15일에 민정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징계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삼 민정당 대변인은 사과할 필요도 발언을 취소할 필요도 없다고 했고, 김대중 민주당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런 조급한 결의를 했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했다. 이우락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공화당으로 김종필 의장을 찾아가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정했다. 15일 공화당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윤보선에게 발언 취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징계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 변호사 출신인 정구영 공화당 의원은 김종필 의장을 찾아가 이렇게 따졌다고 한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언동에 대하여 징계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법의 형식적인 조건,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아닌데 신원을 속이고 당선되었다든지 하는 자격 문제로 징계할 수는 있다. 언동이 나쁘다고 제명, 경고, 사과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장이 제지하고 이에 불응하면 퇴장을 명하고 그 퇴장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정구영은 "이런 일은 법률가인 우리와 의논하고 했어야지" 라고 불편해하면서 누구 짓이냐고 따졌으나 김종필 의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김 의장은 "이미 징계 동의안을 제출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옆에 있던 김봉환 의원도 징계 불가론에 가세하여 징계안을 법사위로 넘긴 상태에서 처리하지 말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야당은 선동적 언어로, 여당은 강경한 행동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치의 한 정형이자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전통이다. 1964년 1월 18일 로버트 케네디 미 법무장관이 서울에 왔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그는 1962년 김종필 정보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적이 있었다. 다음날 청와대에서는 김 당의장, 정일권 외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박, 케네디 회담이 1시간 동안 열렸다. 주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여사와 그 가족들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케네디 장관은 형에 져서 용기 있는 사람들을 내놓았고, 유경수 여사는 자개로 만든 닭이를 선물했다. 1월 29일에는 러스크 국무장관이 내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요사이 외신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설이 보도되고 있어 한국인들에게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러스크 장관은 현 시국에 비추어 감군을 논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러스크 장관은 한일 회담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다짐을 러스크 장관으로부터 받으려 했다. 미국 정부는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
양국 지도부의 등을 동시에 밀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연내 타결을 자신하고 있었다. 1월 30일 야간 국회에서 정일권 외무장관은 평화선은 영해선이 아니다고 답변함으로써 평화선을 포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김종필 오이라 메모 합의는 양국 정부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이므로 유권적 외교 교섭이다 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위원회는 어족 보호와 영세 어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선을 지키도록 정부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를 했다. 군정시대 때 비밀리 진행된 한일회담 내용이 이때부터 국회에서 공박당하기 시작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한일회담 조기 타결 의지는 도전을 받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국회에서 읽은 연두 교서를 통해서 대혁신운동을 제창했다. 그는 혼돈과 침체 속의 후진의 굴레에서 결연히 벗어나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기조로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신운동, 경제적 검약 증산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박정희는 혁명 직후에도 재건 국민운동을 벌였으나 이 운동의 발상자인 김종필의 표현을 빌면 관청을 하나 더 만든 꼴이 돼버렸다. 박정희의 경제발전 전략을 물질 중심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가 여러 차례 시도한 의식개혁운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는 자주정신에 기초한 자립경제 건설, 자립경제에 기초한 자주국방 건설, 자주국방에 기초한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란 3단계의 국가발전 전략을 갖고 있었다. 초기에 박정희는 한국인의 자조정신을 자조정신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대혁신운동은 재건국민운동에 이어 그가 시도한 두 번째 의식개혁운동이었다. 이것도 별 효험이 없자 4년 뒤엔 제2경제, 즉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경제윤리를 제2경제라고 하여 의식개혁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도 지식인층으로부터는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로서는 네 번째의 국민의식 개혁운동이었던 것이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대혁신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집한 중앙상임위원회에 5가지 행동강령을 강조했다. 현실을 직시하자. 발을 굳게 땅에 딛고 발전적 자세를 취하자. 집권당의 구성원이라는 특권 의식을 버리자. 국민의 가슴에 의욕과 자각에 불을 붙이자. 공화당은 사조직이나 붕당과는 다르니 당 중심으로 단결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벌이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다. 김대중 정부가 벌인 제2의 건국운동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오르면 상당히 멀리 간다. 1964년 1월 29일 조선일보 1면에는 쟁점 지상토론 기사가 실렸다. 박 대통령이 제창한 대혁신운동을 두고 김동성 공보부 장관과 김대중 민주당 대변인이 맞섰다. 김대중 의원은 하향식 혁신운동을 비판했다. 혁명 후 국민운동본부나 만들어 하향식으로 했으니 혁신이 될 리가 없었다. 정부는 자기 할 일이나 하고 윗사람부터 모범을 보이면 국민들은 따라갈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만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김 장관은 혁신운동의 방법론으로 언어순화, 아름다운 국민가요 제창운동, 독서운동, 문맹 퇴치운동 등을 제안했으나 김대중 의원은 그런 생활운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정치 정화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이란 태풍이 다가오고 있던 1964년 봄, 정계는 박정희 김종필의 공화당과 윤보선의 민정당이 대극점을 이루고 있었다. 김영삼 의원은 민정당의 대변인이었고 김대중 의원은 장면 계열, 즉 구민주당 심파계인 박순천이 대표로 있던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다. 이 민주당은 윤보선, 김영삼 세력에 비해서는 온건한 편이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도 윤보선의 민정당은 무조건 반대인 데 비해서 박순천과 김대중은 원칙은 찬성, 강론에서 반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펴낸 자서전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에서 윤보선 측에서 정부를 매국노라고 몰아붙이면서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세계의 식민지와 그 구지배국의 관계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도 이전 식민지국들과 국교를 맺고 있었다. 서로를 미워하고 때로는 전쟁으로 얼룩진 사이지만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는 서로 국교를 맺고 있었다. 더구나 우리는 독립한 지 이미 오래됐고 가까운 이웃이 됐다. 그럼에도 옛 감정에만 사로잡혀 국교를 맺으려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태도가 아닌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태도는 어느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한,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와 싸우고 있는데 일본까지 적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야당 합동연설회에서도 김대중 의원은 윤보선의 극단론에 맞서 대안 있는 반대를 했다고 한다. 국교는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굴욕적인 부분과 불이익 부분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기본 조약의 초안은 이렇게 고치고 어업 문제는 이렇게 고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설했더니 청중들은 흥분된 분위기인데도 김대중 의원의 주장에 납득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감정에 영합하여 자기 소신을 굽히는 일은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라 정치꾼이 할 짓이었다고 회고했다.